IG X 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랜저 IG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수원 쪽에 나와 있는 거 대략 시세 보면서 어떻게 차를 고르는지 이런 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현대 그랜저 이런 거 보면 IG가 이제 16년 모델부터 19년 모델이 있고요. 더 뉴 그랜저 IG, 네, 19년도부터 나온 것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요. 3.0 모델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3.0 익스클루시브 요거 보신다는 거죠? 지금 16년식에서 19년 모델. 3.0 익스클루브로 보면 우선 뭐 가장 저렴한 거 이런 것부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970만 원대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고 여부나 이런 것도 지금 체크를 안 한 상황이거든요. 주행거리나. 그냥 제일 저렴한 거 내용적으로 그냥 보면 키로수도 19만 킬로에 이런 사고 같은 거 있는 차량들. 네, 요런 게 이제 좀 최저가 부분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고는 좀 없는 거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뭐 사고 여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쪽 중간중간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봐 드릴게요.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옵션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키로수가 너무 많은 것들은 약간 좀 패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스페셜 모델, 아예 스페셜까지 이렇게 콕 집어서 한번 봐 드릴게요. 네, 그럼 이스클로브 스페셜 모델로 수원 쪽에 나오는 거는 25대, 그리고 최저가는 1060만 원대 이렇게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좀 저렴한 금액대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키로수 많은 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성능 보증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나중에 사후나 좀 이렇게 고장 부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제가 판매해 본 경험으로 했을 때는 연식보다는 주행 거리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요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10만 킬로 미만대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여기에서도 좀 사고나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데 뭐 거의 10만 가까이 된 차량보다는 한 그래도 적어도 한 5년 이상 타실 거 생각하셔가지고 6만 킬로대, 5만 킬로대 이런 뭐 1690, 1740 예, 이런 금액대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예상하시는 금액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금액대가 괜찮으시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내부 옵션이라든지 이 사고 여부 같은 거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좀 비교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원하시는 색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대가 어떠신가요?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뭐 키로수를 올려가지고 금액대를 더 낮게 해볼까요? 8년 이후 모델 키로수는 12만 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연식을 18년식으로 또 맞춰 드릴게요. 우선은 시세는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키로수 좀 짧은 것들은 뭐 1600대, 1700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하셨던 거 해가지고 18년도 모델 이상의 12만 킬로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13만으로 맞췄을 때 최저가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18년도 이상 모델에 13만 킬로로 맞췄을 때도 시세대가 보면 거의 1699만 원 회색 모델, 그리고 1800, 1900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봤을 때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굳이 연식이 중요할까요? 왜냐면 신차 보증이 5년에 10만에서 다 끝난 상황들이라
네. 뭐 1600 이런 식 뭐 1699만 원, 1840 이런 식의 12만 킬로 정도 사시는 것보다는 17년식 연식이 조금 더 되더라도 어차피 외형하고 디자인하고 다 같은 모델들이라 엔진하고 미션도 다 같은 모델들이라 저런 비슷한 금액이면 키로수를 낮추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디서 중고차를 보셔도 약간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 보여드리면 최저가에서 1699만 원, 12만 킬로, 19년 5월 모델. 네, 여기서도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네, 이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사고 여부가 중요하니까 12만 6천 킬로에 렌트력 없고, 네, 사고는 뒤쪽으로 약간 판금이라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쪽으로 엔진 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저도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제가 한 판매를 많이 해봤을 때 보통 13만 킬로 때부터 하나씩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차가 좋고 하더라도 예, 연식보다는 주행거리 부분에서 고장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연식을 짧은 거에 이제 뭐 외관이나 내부 같은 거 깨끗하고 하더라도 키로수 좀 많았던 차량들은 구매하시고 이것저것 좀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연식이 막 10년이 지나도 주행거리 짧은 거 들였을 때는 내부 상태도 워낙 깨끗하고요. 엔진하고 미션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하신 후기들이 뭐 막 고장났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정말 진짜 운이 안 좋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도 좀 가급적이면 연식보다는 주행거리 쪽으로 많이 맞춰드리려고 해요. 근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연식을 18년 이상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런 12만 대보다는 차라리 7만 킬로, 5만 킬로 대 예산을 좀 올리셔가지고 예, 이렇게 보시는 게 그래도 중고차 사셨을 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익스클루브 스페셜 모델에서는 지금 뭐 완전 풀옵션 모델이라고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예, 그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만 원부터는 그냥 신차 사는 게 이득이. 그거야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레인저도 지금 신차가가 5천만 원대가 넘어가가지고요. 네,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는 거는 내 사용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저기 뭐 능력 좋으시면 신차 사는 것도 좋긴 하죠. 아무래도 뭐 고장 걱정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으니까요. 네. 근데 사정상 또 사시는 금액대가 생각하신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는 거는 내가 예상하는 금액대 좀 가용한 금액대에서 약간 뭐 이렇게 연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 가능한 금액대에서 주행거리 가장 작고 사고 없고 요런 거에서 차를 뭐 그랜저냐 뭐 다른 차종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찾아보고 내가 사용했을 때 뭐 안에 타는 내부 넓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짐을 싣는다든지 그리고 연비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내 생각하는 금액에 맞춰서 사는 게 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90님이 말씀하셨던 연식하고 잡았을 때는 지금 이런 금액대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연식을 제가 찾는 기준으로 한번 골라봐 달라고 하시면 저는 조금 연식이 떨어져도 베스트를 한번 찾아봐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의사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600에서 2000 정도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예산은
보고 계시는구나. 아, 콘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 뭐 1699만 원, 1840 이 두 대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옵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제 썬루프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약간 옵션 차에서 이런 거는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거든요.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센서, 그리고 차량 간격 유지 센서. 요즘 신형 모델들은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네, 콘 사장님 790님 요거 상담 끝나고 바로 해드릴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중고차 보실 때 이 옵션 표에서 또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오면 옵션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 놔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헤드업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간 것 같네요. 그리고 사고나 이런 거는 없는 차량인데 트렁크 리드 탈부착, 뭐 큰 이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키로수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우선 요런 게 있고, 지금 1920만 원에 지금 금액 차이로 놓고 보면 지금 80만 원 정도 차이거든요. 연식도 19년 10월 모델이고 80만 원 정도 차이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색깔이 중고차 같은 경우는 검정이나 흰색 모델이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연식의 같은 키로수라고 하더라도 색상 자체가 이런 회색이면 약간 시세가 더 떨어지거든요. 용도 이력이요? 그 LPG 차 같은 경우, LPG 차량에 그 완전 깡통 모델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쉽게 그냥 뭐 하루 빌려 타고 이런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옵션이 많은 차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휘발유 모델의 이런 풀옵션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법인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옛날에 뭐 간부 하시는 분들이 간부급이나 장기 대여 형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LPG에 옵션 깡통인 그런 차 아니면 저는 용도 이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워낙 장기 대여나 리스 같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예 용도 이력 거의 따지지 않거든요, 딜러들이. 옛날에는 LPG차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시세를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 렌트카였기 때문에 그런 이력 같은 거 보고 시세도 더 떨어뜨려서 판매도 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깡통 모델입니다. 옵션이 없는 차량들.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0만 원 정도에 이렇게 또 차이를 놓고 보면 우선 사고 여부가 중요하죠. 7만 1000km에 렌트력 없고 뭐 휀다나 단순 교체 있으니까요. 돌격적으로 엔진 쪽으로 먹은 사고는 없기 때문에 연식하고 가격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충분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수 같은 거 이런 거 꼭 잘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성능 보험에서 요즘에는 미세누유가 찍혀 있으면 오일 누수에 대한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고차 구매하셨을 때 오일 누유를 보증 자체를 안 해줬는데 요즘에는 성능 보험료를 소비자분들이 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 받으시려면 미세누유 꼭 안 찍혀 있는 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고 여부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지금 큰 이력은 뭐 도장 수리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휀다 교체했을 때 이 안쪽 골격 11번 부분에 이런 뭐 인사이드라든지 12번 부분에 사이드 멤버 이런 안쪽 골격 W가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다가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특이사항, 이거는 그런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중고차 보실 때는 항상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여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의견 뭐 특별한 이력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앞에 범버 같은 경우는 갈 수도 있거든요. 요거 바꾸면서. 네, 원래 중고차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1600 정도 생각해다가 점점 이제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 계속 보다 보면 계속 눈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서 사기 당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럴 때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를 생각하고 이 차를 보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아까 키로수 많은 차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들은 이렇게 시트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이 다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골라가셔도 되게 실망하시거나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주행거리 높은 차들은 사진 찍어 놓을 때는 작업을 해 놓고 바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깨끗하게 찍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엔진 소리가 안 좋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로 돌아가면서 좀 사기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주행거리 짧은 걸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거 다 있고, 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전방 센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메모리 시트하고 이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 뒷좌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파워 트렁크까지. 헤드업은 없긴 한데 옵션도 뭐 썬루프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 차 보시는 것보다는, 예, 썬루프가 위에 차가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썬루프를 거의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요즘 차들은. 왜냐하면 필요성이 그만큼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1920짜리 이 차량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차량 1990짜리는 키로수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좀 색깔이 좀 아쉽네요. 예, 썬루프하고 지금 썬루프 서라운드 뷰 있고 옵션은 거의 동일한데 썬루프만 더 추가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사고 여부 58,000km, 용도 이력, 렌트 이력은 있고요. 교체나 사고는 전혀 없네요. 누유 같은 거 없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것도 단순 도장 수리 같은 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색깔만 괜찮으시면 오래 타신다 하시면 뭐 썬루프 필요하시면 이런 것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대 넘어가면 예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굳이 흰색, 지금 보시면 흰색이 엄청 비싸잖아요.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흰색이 중고에서는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검정색, 회색들이 좀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 1990짜리가 58,000km에 썬루프 있고 지금 검정색이나 흰색이었으면 여기보다 시세가 더 올랐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920짜리, 1990짜리 이렇게 좀 차를 찾으시면 살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거보다 RG3가 쳐다보다가 정신 차리자 하고 내렸습니다. 가성비로 가려면 제네시스 DH나 G80으로 가세요. 근데 제네시스 DH나 G80으로 가려면 또 금액대가 올라가기도 하고, 예, 연식하고 이런 게 이제 또 정확하게 그랜저 IG 부분에 이 연식하고 동등하게 맞춰서 보면 제니스가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차마다 찾는 기준들이 또 틀리고 해가지고요.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네시스 DH로 가시면 비싼 금액의 연식이 더 떨어지실 거고요. 네, G80으로 하시면 비슷한 연식의 금액은 확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랜저하고 제니스는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럼 그랜저 IG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